남편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에서 적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나름 여유롭게 같이 살아왔죠. 남편은 연애 때부터 별다른 점은 없었어요. 단지 귀가 좀 얇고 신중히 생각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있는 걸 바로 저지르는 충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짧은 연애 기간 동안 저희가 결혼 전 동거를 몇 달 한 적이 있었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남편이 생 난리를 치길래 마침 저희 언니네 리트리버가 새끼를 낳아 사정사정해서 한 마리 분양받아 온 적이 있습니다. 리트리버가 많이 짖는 견종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빌라에 거주 중이었던 저희가 회사 다니면서도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 리트리버가 5개월 되던 날, 몸집은 점점 커지고 목청도 점점 커질 무렵, 남편은 강아지가 퇴근한 저에게만 반갑게 달려든다며 자기한테는 계속 짖기만 한다고 구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남편이 사료도 잘 주고 잘 놀아주기도 해서 둘 사이에 무슨 벽이 있거나 하진 않았고, 제가 보기엔 저한테도 똑같이 짖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질투가 났는지 어쨌는지 안 되겠다면서 저놈 성대를 잘라버리던지 강아지 짖음 방지기를 목에 달아줘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날마다 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퇴근해보니 현관에 모르는 신발이 하나 있더라고요. 분양해준 저희 언니가 강아지 잘 있나 하고 놀러 온 거였고요. 그런데 퇴근한 저를 보고서 갑자기 소리를 질러댔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분양해 가서 잘 키우겠다고 약속해놓고서 강아지 목에 이게 뭐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 짓이었어요. 기어이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던 거죠. 참 하는 짓이 얼마나 충동적인지 사춘기 큰아들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퇴근한 남편 붙들고 난리를 한번 피웠었죠. 언니가 왔었다고, 네가 그렇게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먼저 얘기했는데 걔한테 뭔 짓 한 거냐고요. 처음엔 자기가 뭐 어쨌다고 그러냐고, 빌라에서 시끄럽다고 쫓겨나면 어떡할 거냐고 되려 난리를 치길래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제 말에 자기가 고치겠다고 그때 확실히 대답을 들었더랬죠. 애들도 아니고 머리라는 게 좀 있으면 생각 좀 하고 저질렀으면 좋겠는데 다 큰 어른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충동적인 성격 외엔 별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땐 그냥 고치겠거니 하고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강아지는 언니에게 다시 돌려보냈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저희 언니가 참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언니 입장에선 그럴만했죠. 솔직히 동생이 결혼할 남자인데 당연히 꼼꼼하게 따져봤겠죠. 그런데 한번 미운털 박힌 걸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리 언니는 지금도 속상해서 저에게 그때 얘기를 꺼내며 그때 결혼을 자기가 무조건 말렸어야 했다며 후회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저는 하지 말았어야 할 결혼을 해버리게 되었고, 결혼 6년차가 될 때까지 저희는 아이 없이 주구장창 돈만 벌었어요. 저는 중견기업 건설회사 경리로 일을 하고 있었고, 어린 남편한테 부담되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평소 손발이 차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저에게 남편은 휴직을 권했고, 쉬는 김에 늦게나마 아이를 갖고 싶어서 남편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에 저희가 지방의 20평대 신축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가게 되었고요. 집들이 겸해서 남편 직장 동료 2명과 조촐하게 집들이를 했습니다. 동료 1명은 누가 봐도 어렸을 적 별명이 대머리 독수리일 것 같은 머리가 벗겨진 남자였고, 남편 상사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1명은 저희 부모님께서 늦은 시기에 좀 더 사랑을 불태우셨다면 생기기도 했을 법한 늦둥이 막내 동생처럼 순수하고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그냥 딱 봐도 어려 보였어요. 설날 세배했다고 조카에게 세뱃돈 쥐어주는 그런 관계 같았죠. 그런데 그 조카뻘 되는 남편 동료 눈빛이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좀 예사롭지 않았어요. 남편과 특별히 친해 보이지도 않았고 연배가 차이가 나서 그런지 예의 바르고 열심히 사는 청년 같았는데 왠지 모르게 그 눈빛이 뜨거워 보였습니다. 사춘기 학생이 마치 교생 선생님을 쳐다보듯 눈빛이 뭔가 음흉했죠. 근데 이 남자가 잘생겼었다면
저한텐 나름 귀여워 보이기도 할 거고 뭔가 시선이 더 가기라도 했을 텐데 문제는 전혀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어요. 옷차림은 그런대로 말끔한 캐주얼 정장이지만 얼굴은 마치 조물주가 발로 빚을 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웃어주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부담이 돼서 일부러 제가 눈을 피하고 있었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말을 거는데 형수님 요리 솜씨가 너무 좋으시네요. 과장님이 너무 부러워요. 저도 나중에 형수님 같은 분이랑 꼭 결혼하고 싶네요. 하는 겁니다. 뭐 그때까지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랬다고 절대 생각을 못했죠. 그냥 인사차 어색해서 저러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멋쩍게 웃어버렸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옆에서 자기 후배라고 또 칭찬을 하는 건지 일을 한번 가르쳐 놓으면 습득력이 좋아서 제깍제깍 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보, 이 친구가 손금도 볼 줄 알아. 이 친구 면접 볼 때 내가 면접관이었거든? 다른 면접관들 손금 봐주고 합격한 애야 얘가. 당신도 한번 봐달라고 해봐. 아주 기똥차게 본다니까? 난데없이 웬 손금을 봐준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 손바닥을 쓱 하고 내밀었어요. 그리고 손금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잘 맞추긴 잘 맞추더라고요. 딱히 손금이 남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재미로 보는 것 치곤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사연과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저도 예전엔 남자는 왼손을 봐야 하고 뭐 여자는 오른손을 봐야 되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네요. 왼손은 선천적으로 부모한테 받은 기질을 뜻하는 거고 오른손은 후천적으로 변해가는 미래를 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손, 오른손 손금이 다르다네요. 그때 그 남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손금이 얕고 손목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끊겨 있어서 지금부터 노년기까지는 건강에 안 좋을 거라며 좋은 거 챙겨 먹어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너무 신기했거든요. 손금이란 거 어렸을 적 장난으로나 봤지 이렇게 다 커서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궁합선이나 애정선 이런 것도 손금으로 볼 수 있냐고 했더니 그건 손금이랑 사주랑 같이 봐야 된다며 제 생시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난 시간을 알려줬죠. 그날 그게 화근이었어요. 그 이후론 항상 약속 있으면 있다고 미리 말해줬던 남편인데 매일 퇴근하는 시간보다 1시간씩 늦게 들어오곤 했어요. 뭐 일이 바쁘겠지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루는 누가 초인종을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부터 눌러대길래 누군가 해서 인터폰으로 봤더니 그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때 집들이 와서 놓고 간 물건이 있다며 좀 찾아보고 가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한텐 애기였고 별일이라도 있겠나 싶어서 집안에 들이게 됐습니다. 그날 분위기도 딱히 이상하지는 않았고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남자가 찾으란 물건은 안 찾고 다짜고짜 천생연분이라며 저에게 무슨 의정부에 용한 점집이 있는데 거길 다녀왔다며 거기서 자기랑 저랑 궁합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 남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별로 그 남자를 경계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 말 듣고 나서 제 몸이 움츠러들면서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게다가 잊고 있었던 그 음흉한 눈빛이 그제서야 또 떠올랐고요. 저는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빨리 가시라고,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할 테니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기분 나쁘게 실실 웃으면서 순순히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갈 때 무슨 저주도 그런 저주를 퍼붓고 가는지 저랑 남편 사주가 태생부터 맞지 않다며 살고 싶으면 헤어지라고 하더라고요. 애를 낳을 거면 이미 낳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늦기도 했고 만약 낳으면 기형아를 낳는다고 저주를 퍼버댔어요. 그때부터는 저는 이 남자가 모르는 남자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가 됐죠. 그렇게 그 남자가 나가자마자 현관문 빗장을 걸어 잠그고서는 그 자리에 앉아 손발을 벌벌 떨며 주저앉아 버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112에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단은 남편이 오길 기다렸다가 물어보기로 하고 저는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저희 집이 지상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인데 베란다로 나가 그 남자가 나가는지도 보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칼만 안 들었지 도둑놈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화해도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길래 계속 걱정만 하고 있었죠. 남편은 퇴근 시간이 한참 늦어 밤 12시가 다 돼서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들어오길래 오늘 회식했어? 전화는 왜 안 받아서 사람 걱정시키고 그래. 오늘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나 진짜 뒤로 넘어질 뻔했잖아. 집에 누가 왔냐면 나 피곤하다. 좀 쉴래. 내일 얘기해. 평소에 퇴근 시간 맞춰 꼬박꼬박 들어왔던 남편이었기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힘든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에 그날 있었던 얘기를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밖에서 스트레스 받은 남편한테 안에서까지 스트레스 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얘기를 꺼냈더니 여보, 어제 그 후배 집에 왔었어. 후배 누구? 민석이? 알어. 알고 있어. 어제 중요한 거 우리 집에 두고 갔대서 집에 와이프 있을 거니까 얼른 가보라고 하고 1시간 일찍 퇴근시켜줬는데 왜? 무슨 일 있었어? 막상 또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는 듯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괜히 나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그 남자가 괜히 와서 해코지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냥 아니 뭐 그냥 민석씨 왔다 갔다고 알고 있나 해서. 싱겁긴. 다녀올게. 그래. 궁합 그까짓 거 재밌자고 본 거겠지. 별일 없을 거야. 하고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쯤 문자가 한 통 왔어요. 그 문자 보자마자 놀래서 핸드폰 떨어뜨렸고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점집에서 찍은 사진 같았어요. 사진엔 종이에 한문으로 뭐가 쓰여져 있었고 제 생일과 태어난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운 문자를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 남자가 보낸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 저는 그때부터 이건 절대 장난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끝자락에 조그맣게 보이는 땡땡도사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